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신체 부위, 아무래도 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손목이 시큰거리거나 저릿저릿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초래하는 손저림.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그 원인과 증상, 한의학적 치료법까지 침구의학과 조남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업무 중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은 손목 시큰거림 참 많이 느끼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 사용도 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이나 손목이 저릿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손저림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원인들은 바로 손과 손목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저림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혈액순환 장애로 손저림이 발생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체로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단일신경변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장애로 인한 다발성 말초신경변증, 목의 문제로 인한 신경근병증도 손저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 환자의 79%가 여성이며 특히 50대에서 발병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되는 건 남성에 비해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 상대적으로 연골 손상이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폐경 이후로 뼈와 연골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손목과 손 사용이 많은 직업인들에게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흔히 나타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증상이 심해지면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나이는 물론 생활 습관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손목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손목 앞쪽 피부 조직 밑에는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서 형성된 일종의 관, 그러니까 손목 터널이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이곳을 지나는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경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와 둘째 손가락, 또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일부분이 저리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엄지두덩이가 뻐근하게 나타나는 방산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증상은 주로 야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정중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 저림 및 감각 저하를 넘어 엄지 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목에 무리가 간 상태지만 오히려 손가락 움직임이 좀 어려워지는 거네요. 예. 일상생활하면서 손을 활용한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파서 물건을 자주 놓치고 혹은 바느질을 하거나 단추를 잠그는 미세한 작업이 제한이 생긴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는데도 방치하다 보면 신경의 변성이 심해지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괜찮겠지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손목 건강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손저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손목 터널 증후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간단하게 진료실에서 신경 타진 검사와 수근 굴곡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신경 타진 검사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에 이것을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정중신경의 지배 영역의 이상 감각이나 통증을 유발시키는 검사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근육 2. 신경 3. 뼈
이 손가락으로 두드린다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신경 타진 검사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신경을 두드린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2번 신경 선택하겠습니다. 예, 잘 고르셨습니다. 답은 2번 신경입니다. 손목에 신경을 두드린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손목의 신경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정중신경 지배 영역의 이상 감각이나 통증을 유발시키는 검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근 굴곡 검사는 뭔가요? 수근 굴곡 검사는 비교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기도 한데요.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한 뒤 손목을 약 1분 동안 심하게 꺾어서 정중신경 지배 영역의 통증과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밖에도 한방에서는 전신경락의 원활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경락기능 검사, 혈맥 어혈 검사와 함께 적외선 체열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예. 되는 걸까요? 예.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오인하기 쉬운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이 있는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손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깨, 팔,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위에 어깨나 팔, 손끝으로 가는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 디스크인데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결정적인 힌트를 주셨는데요. 사실 힌트 듣기 전부터 저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팔이나 손끝뿐만 아니라 어깨로 가는 신경이 분포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목 아닌가요? 목 디스크 맞습니까, 선생님? 예, 목 디스크 정답입니다.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손바닥 엄지두덩이의 근육이 위축되고 납작해지며 엄지의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신경 타진 검사와 수근 굴곡 검사를 통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를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는 덤이고 유익한 정보들 얻을 수 있었던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침과 약침, 복약침과 뜸, 부항 등의 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과 약침 치료를 통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주변 근육, 근막과 인대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침과 약침 그리고 복약침이 각기 다 다른 치료 방식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예, 침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통이수의 순경추열, 즉 통증이 있는 곳에 침을 놓는 방법이 있고요. 경락의 흐름을 이용한 접경론, 또 특정한 혈자를 이용하는 사암침법 등의 침교 이론에 따른 다양한 침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침의 작용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통적으로 침 치료가 경락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서 치료한다라고 하였고요. 현대에 이르러 침의 작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침이 뇌와 촉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특정 화학물질을 분비해야 하는데 이 화학물질이 인대, 근육 등에 작용하여 통증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몸의 자기조절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 경증일 때는 약침, 중증일 때는 복약침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약침은 한약의 기성분 또는 약간의 미성분을 증류 추출하여 약물의 귀경 이론에 따라 경혈약침 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질환과 연관된 경혈과 양성 반응증 등의 시술하는 방법으로서 생체의 기능을 조종하고 병리 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복약침은 꿀벌에서 추출한 봉독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하여 활용하는 침 치료법으로 강력한 통증 완화,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방 치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떠올리게 되는 게 이 침 그리고 한약이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에 한약 처방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한방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침과 약침, 뜸, 부항 치료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한편 한약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뼈, 근육,
연골,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근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도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목을 이완시키고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고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최대한 피하며 손목에 충분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장시간 일하지 않기,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할 때 손과 손목이 최대한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기, 마우스를 사용할 때 손목 아래 스펀지나 쿠션을 받치기, 그리고 컴퓨터를 하거나 손목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10분 간격으로 손목을 털어줘야 합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거나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다른 손으로 손가락 끝을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기, 또 손가락이 저리고 뻐근할 때 주먹을 쥐었다 폈다와 손목을 터는 동작을 반복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손 저림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봐야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